자,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집계를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냥 집계는 쉬운데 뭐 그룹 바이가 들어가거나 해빙절이 들어가면 꽤 어려워하는 편이고요. 어, 음, 자, 한번 해보죠. 집계부터. 자, 셀렉트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급여의 총합이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sum이라는 집계를 쓰실 수 있어요. 급여. 그럼 이제 급여의 총합이 이렇게 하나의 결과로 나오죠. 이렇게 급여 하나의 결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집계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집계 함수로 배워본 게 sum, 평균, 그다음에 max, min, 그다음에 distinct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의 급여를 보고 있고요. 평균을 보고 있을 때는 average 하시고 급여 이렇게 쓰시면 평균이 뜨겠죠. 자, 우리가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소수점이 너무 길면 이것을 우리가 잘라낼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버림을 쓴다. 그러면 trunk. 자, 그러면 소수점이 싹 날아가 버리고요. 두 자리까지 버리고 싶다 그러면 두 자리까지 버리면 되겠죠. 급여가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궁금하면 max를 쓰면 되고요. 급여를 제일 적게 받는 사람이 궁금하면 min을 쓰면 되겠죠. 급여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은 5천, 적게 받는 사람은 800 이렇게 뜨네요. 너무 적게 받는데요. 보통 이제 사일즈맨들이 이제 커미션이 있어서 급여를 좀 작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그룹핑을 하면서 집계를 할 때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distinct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중복을 제거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 distinct라는 함수가 있어요. select distinct. 지금 현재 중복된 데이터들은 보통 그룹핑이 가능한 것, 그러니까 집계를 할 때 어떤 그룹으로 존재하는 것들이죠. 지금 현재 job이 보통 그룹이 가능한 것 같고요. from emp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이 상태에서 급여마다 지금 프레지던트가 뭐 사장, 매니저,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마다 급여 받는 총합이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어, 집계를 하면서 그룹핑을 하면서 자, 급여가 궁금해 이렇게 썼어요. 썸의 급여의 함이죠. 셀. 아이고. 자,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하실 수 없다라고 떠요. 하실 수 없다. 내가 이제 중복을 줄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집계를 같이 쓰실 수는 없어요. distinct는 집계 함수를 같이 쓸 수 없는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주석을 달 거고요. 자, 중복은 줄일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놔두죠. 죄송해요. 자, 하나는 그냥 하나는 집계. 요 집계 한 거는 주석 달고 여기다가 distinct
distinct는 집계 함수지만 다른 집계 함수랑 같이 쓸 수 없죠. 물론 distinct랑 sum을 같이 쓸 수 있는 언어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넣을까? 너무 기니까 저는 엔터 쳐놓을게요. 자, 내가 이제 궁금한 건 뭐냐? 매니저의 총합, 어널리스트의 총합, 세이지의 총합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디스팅트를 써봤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특정 그룹핑의 총합이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게 그룹 바이가 돼요. 자, 그룹 바이. 자, select. 자, 조합인데 자, 이번 앞에 디스팅트 안 쓰고 from emp고요. 자, 조합으로 우리가 그룹핑을 할 거예요. 그룹 바이 조합이 돼요. 그러면 이 친구와 이 친구가 디스팅트를 한 것과 그룹 바이를 해서 하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이 친구는 집계를 쓸 수 없고 이 친구는 집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한번 보면 일단 똑같아 보이죠? 일단 똑같아 보이는데 아까 쓰고 싶었던 집계를 여기다가 쓸 수 있어요. 자, 급여의 총합이 궁금하다. 지금 보면 사장님은 이렇게, 매니저는 이렇게. 지금 보면 사장님 혼자 점원의 총합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몇 명이 받는지 일단 볼까요? 자, 몇 명이 있는지 보고 싶으면 카운트가 될 거고요. 카운트. 자, 카운트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필드를 쓰실 필요 없이 전부 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실행하면. 자, 사장 한 명이 4명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네요. 일론 머스크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맞죠? 농담이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평균도 한번 볼까? 자, 이번에는 커미션 한번 해보죠, 뭐죠? 자, 이번엔 select. 똑같이, 자, 그냥 복부 타지 뭐. 복부 타고. 자, 이번에는 썸의 합이 아니라 커미션의 합을 보고 싶어요. 카운트도 커미션의 카운트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전체 카운트도 따로 볼게요. 자, 실행하면 자, 우리가 널인 친구는 카운팅을 안 한다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카운팅을 안 한다는 걸 다시 해볼게요. 자, 이게 널인 친구들은 카운팅을 안 한다. 지금 보면 세이즈맨만 이렇게 받고 있고 자, 나머지는 이렇게 카운팅이 안 된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커미션을 이렇게 카운팅을 넣었을 때 널 밸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0000 뜨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평균도 그렇게 되겠죠? 이걸 썸이 아니라 평균으로 한번 해볼게요. AVG 커미션 음 아마 이게 널 밸류라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뜨고 있는데 평균이 이렇게 뜨고 있죠. 근데 이제 널인 친구들은 000이 떠야 되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널 밸류를 쓰고 커미션을 0으로 취급하고
마찬가지로 카운트도 0으로 취급해야 카운팅이 되겠죠. 자, null value로 카운트를 0으로 취급하고 실행하면 이렇게 카운팅이 안 되던 것도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도 이제 null인 데이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집계하실 때 주의해야 된다. 이때 꼭 null value를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자, 급여와 커미션, 커미션의 합의 평균을 구하세요. 자, 이때 어, 그룹핑은 부서 번호로 하세요. 부서별로. 자, 지금은 조합으로 했는데 부서로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사원한테는 이렇게 부서가 있습니다. 자, 부서. 여기 부서가 있죠? 자, 부서별로 나누어 가지고 집계를 하라는 거예요. 이때 커미션이랑 급여의 합의 평균을 집계하라는 거예요. 그죠? 합으로 집계를 하라. 힌트를 좀 드려볼까요? 자, 우선은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커미션이랑 급여의 합을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커미션이랑 급여의 합이 뜹니다. 자, 그런데 지금 커미션이 널인 친구가 급여를 널로 만들어 버렸어요. 널 더하기 숫자가 널이 돼 버린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겠죠? 자, 평균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널이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값은 아니겠죠. 그룹핑을 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룹 바이를 쓰면 될 거고요. 자, 이런 힌트가 필요 없으신 분은 지우고요. 자, 이제 타자 소리가 없으니까 자, 한번 해보죠. 자, 급여와 커미션의 합을 일단 우선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select 급여와 커미션의 합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구하고 봤더니 커미션에 널이 있어서 현재 널널널 나오는 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널 밸류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급여와 커미션의 합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평균을 구하면 평균으로 집계가 되겠죠. 자, 근데 평균이 너무 소수점이 기니까 비워버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두 자리는 놔둘까요?
자, 이렇게 하면 두 자리를 놔두고 비워버리죠. 자, 그런데 제가 이름이 필요해서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급여와 뭐예요? 커미션의 평균 이렇게 하고 지금 부서별로 나누어 집계하라고 했으니까 그룹 바이를 하라는 거죠. 그룹 바이 누구로? DPT 노로. DPT 노가 부서별이 되겠죠. DPT 노로 그룹핑을 했기 때문에 요 앞에 DPT 노도 출력이 되겠죠. 자, 너무 길면 from 절 띄우고 그룹 바이 절 띄워놓고 엔터 치면 자, 부서 10번의 평균 커미션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내가 자, 부서 급여와 커미션의 평균이 2,000인 이상인 부서만 보고 싶어요. 자, 요 조건에 결과가 2,000 이상, 그러니까 10이랑 20. 자, 요것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조건을 where절에 써야 될까요? 해빙절이라는 것을 써야 될까요? 해빙. 우리가 이제 집계된 결과를 이렇게 검색하는 것과 집계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조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해빙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써볼까요? 자, 그룹 바이 지우고 그 세미콜론 지우고 해빙. 자, 우리가 이걸 또 쓰는 건 귀찮으니까 그대로 드래그해서 자, 붙여놓고 이 결과가 2000보다 크거나 같은 것. 그러면 요 두 개만 나오게 될 거예요. 짠, 나왔죠? 자, 내가 여기 있는 해빙절에 여기 있는 애칭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지금 현재 이 별칭을 여기 있는 조건으로 이렇게 쓰고 싶어요. 자, 없다고 이렇게 뜨죠, 그쵸? 문자에 표시를 해도 없다고 뜹니다. 자, 여기를 문자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해봐도 없다고 뜰 거예요. 여전히 없다고 뜨죠? 이렇게 없다고 뜹니다. 자, 하실 수도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별칭으로는 불가능하고 또다시 이렇게 써야 돼요. 별칭으로는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석 달아 놓을게요. 이렇게 뜰게요. 별칭으로 해빙 조회가 불가능. 근데 이 별칭으로 이렇게 조회가 불가능한 것은 이 해빙뿐만 아니에요. 사실 웨어절도 그래요. 자, 한번 웨어절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이제 MySQL은 됩니다. 오라클만 안 되는 거고요. 자, select from emp인데 자, 앞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 name을 이름이라고 했어요. 그걸 실행하면 자, 이름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름이 킹인 사람 이렇게 검색하고 싶어요. where 이름이 뭐인 사람? 킹인 사람. 그럼 보면 이렇게 이름을 쓸 수 없다고 뜨죠. 별칭을 우리가 검색 조건으로 쓰는 것은 where 절이든 having 절이든 똑같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실행 순서와도 관련이 돼 있어요. 실행 순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원래 배워야 되는 거 지난번에도 잠시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별칭을
검색 조건으로 쓰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from절 서브쿼리예요. from절 서브쿼리. 자, 이 from절 서브쿼리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조회했던 내역을 가상 테이블로 또다시 쓰는 거예요. 자, 서브 쿼리라는 거는 쿼리 안에 또 쿼리가 있는 거예요. 셀렉트 안에 셀렉트가 또 있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셀렉트 아까 전처럼 이 네임 그냥 이렇게 할게요. 별 from 이렇게 하고요. 소괄호를 이렇게 칠게요. 자, 이 서브 쿼리는 무조건 소괄호를 치셔야 돼요. 지금 보면 from절에 서브 쿼리를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전처럼 select 이 네임을 이름이라 하고 여기 from절에다가 emp 이렇게 해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자, 이것을 테이블로 취급하겠다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것이 테이블 자체라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출력되고 있는 거 이것이 테이블 자체. 자, 이 테이블에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럼 저 띄우고 할까? 여기다가 where 뭐가 이름이 킹인 사람 실행하면 자, 그러면 여기 가명도 한번 줘볼까요? 여기를 이제 이름을 출력하는 테이블이니까 n이라고 주고 그러면 이제 이름은 n의 이름이 되겠죠? n의 이름 이렇게 가명을 줘도 그게 문제는 없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출력하는 내용을 가상 테이블로 다시 사용하는 프롬절 서브 쿼리입니다. 이건 좀 이따 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심플하게 줄일 수 있겠죠?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이 코드가 지금 중복되죠? 이렇게 두 코드가 이렇게 중복되고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코드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급여와 커미션 평균으로 맞춰서 쓰실 수도 있겠죠. 자, 맞춰서.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서브 쿼리로 쓰고, from절에, where절로 급여와 커미션 평균이 2000 이상인 것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코드가 될 거예요. 똑같은 코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서브 쿼리로 지금 제가 이걸 해드린 이유가 뭐예요? 실행 순서에 따라서 생성되는 주기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현재 이 단계에서는 이름이라는 필드가 아직 생성되어 있지 않아서 where절에 쓸 수 없죠. 다 하고 나서 다시 셀렉트하면 이렇게 문제가 없게 되죠. 자, 근데 이런 쿼리를 쓰는 게 성능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그렇죠? 성능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자꾸 쓰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다. 뭐 부득이하게 쓰는 거는 문제는 없지만 일부러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볼 거 잠시 본 거고. 자, 이제 조인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인을 테이블을 따로 만들까? 테이블 따로 만들지 뭐. 그냥 여기다가 하자. 어차피 복습이니까. 그죠? 자, 여기다가 쭉 해보자고요. 자, 지금 제가 부서를 죄송해요. 사원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원. 자, 너무 많으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자, emp 이네임이랑
그다음에 dpt no가 이렇게 있어요. 자, 내가 이 킹씨가 부서가 10인 거는 알겠어. 알겠는데 부서 이름이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부서 이름. 그런데 지금 테이블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죠? 분리한 이유는 우리가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데이터의 무결성, 중복 방지를 위해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시켜놨는데 문제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join이라는 걸로 합칠 수 있어요. 두 테이블을. 자, 그래서 한번 합쳐 볼게요. 어떻게?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합칠 거예요. 누구를? dpt를. 자, 지금 오류가 뜨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도 dpt노가 있고 여기도 dpt노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너 거니? 너 거니? 자, 지금 현재 이거는 누구 걸로 할까요? 상관없죠, 그쵸? 두 개는 똑같으니까 그냥 emp 걸로 하죠. 이렇게 실행해보면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근데 행수가 늘어났어요. 분명 14개였는데 지금 현재 몇 개가 됐어요? 56개가 됐죠? 현재 곱하기 4만큼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부서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쉼표하고 dpt. 부서 이름 정렬도 좀 하죠. 정렬은 order by 이 네임으로 할까요? 이 네임으로 하죠. 자, 지금 아담 씨가 4명으로 늘었네요. 아담 씨가 4명으로 늘었고요. 자, 나는 20번 부서인데 20번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다 붙어 있네요. 다른 부서도. 그러면 이 부서의 번호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부서 번호도 확인해 볼게요. 자, dname 앞에다가 자, dpt. dpt no 이렇게 하죠. 자, 너무 기니까 제가 띄어쓰기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볼게요. 와, 이거 이렇게 불편하게 놨냐? 이제부터.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EMP,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PT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보면 가명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죠. 요즘 쓰는 게 불편합니다. 가명을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여기 한번 써볼까요? DPT를 D라 하고 자, EMP를 E라 하고 자, 가명 썼더니 다 빨개졌네요. 자, E.dpt no, D.dpt no, D.dname. 보통 가명을 소문자로 쓰는데 그냥 이렇게 대문자로 해봤어요. 좀 구분이 좀 힘들죠. 소문자로 쓰는 게 편하겠죠. 자, 실행해보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담 씨는 20번 부서인 리서치인데 나머지가 이렇게 다 합쳐졌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경우의 수가 합쳐진 테이블을 무슨 조인이라 불렀죠? 자, 이렇게 모든 테이블들이 다 합쳐지는 것을 크로스 한다 해서 크로스 조인이라 불러요. 그죠? 크로스 조인. 크로스 조인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조건에 맞는 것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내부 조인이라 불러요. 내부 조인, 이너 조인이죠. 이건 이제 조건에 맞는 것만 조인하는 거죠. 조건에 맞는 경우만 조회하는 조인이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조건만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조건이냐? 자, 이것과 뭐가? 이것이 같은 거죠. 누가? 이 dpt노랑 d.dpt노가 같은 것. 그러니까 아담은 부서가 뭐예요? 리서치인 거죠. 모든 경우의 수가 아니라 리서치. 자, 그래서 우리가 조건을 주면 되죠. 어떻게? 자, 다시 써볼까요? select 별 from emp dpt. 자, 이번엔 소문자로 쓰죠. E라 하고 D라 하고 엔터 치고 E는 이름만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엔 부서 이름, 부서 번호를 하나만 출력하죠. D의 부서 번호랑 D의 부서 이름을 출력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요거 두 개가 같은 경우만 하겠다 했으니까 where e.dpt노랑 d.dpt노랑 제가 아까 그랬죠? e.dpt노랑 d.dpt노랑 같은 것. 지금 조건이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죠. 자, 실행해보면 자, 지금 현재 14개만 나오고 있고 킹 씨는 어카운팅 부서, 존 씨는 리서치 부서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정렬도 똑같이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결과가 달라 보이니까 이 네임으로 정렬할게요. 그러면 아담은 리서치 부서로 들어왔죠. 여러 개로 지금 안 복제가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가 내부 조인이라 부르고요. 자, 요 문법이 좀 어려워서 이제 제공해주고 있는 조인 문법이 있어요. 그것을 아니시 조인이라 불러요. 아니시 조인. 아니시 문법이라고도 하고요. 자, 아니시 문법 한번 써볼게요. 자, 똑같이 조인인데 문법이 좀 다른 거예요. 자, select. 자, 똑같이 별 from emp. 자, 이번에는 쉼표라고 안 하고 join이라고 할 거예요. 누구랑? dpt랑. 자, 이때는 우리가 inner join이라고 해도 되고요. 생략하면 그냥 join이 inner join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where절 대신에 무조건 on절을 줘야 되고요. 자, 가명도 이렇게 주죠. 똑같이 이 d라 하고 e.dpt노랑 d.dpt노랑 같은 것. 지금 보면 이 쉼표보다는 더 명시적이고 깔끔하고 외월절보다 조건이 조인을 위한 조건이다. 더 명시적이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실 수 있다. 이것을 아니시 조인이라 부른다. 그러네요. 이 해버렸네. 고마워요. 자, 보면 이가 부서에 참조되고 있는 n 대 1 관계. 전부 다 보지 말고 아까 전처럼 e.ename 그 다음에 뒤에 전부 할까? 뒤에 전부 하죠. 뒤에 전부. 실행하면 자, 킹씨는 10번 부서. 10번 부서는 어카운팅이고 뉴욕 지부네요. 자, 내가 여기 dpt노로 정렬하실 수도 있겠죠. order by dpt노로 정렬하라. 그러면 이렇게 부서별로 깔끔하게 정렬됐죠. 자, 우리가 이렇게 아니시 조인을 쓰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다고 했냐?
아우터 조인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우터 조인은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너 조인이 하고 싶은 거는 조건에 맞는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은 것, 그러니까 조인 조건이 아닌 것을 보고 싶을 때 그때 볼 수 있는 것이 아우터 조인이에요. 자, 아우터 조인 한번 해볼게요. 자,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해볼게요. 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자, 지금 부서가 10번, 20번, 30번만 있나요? 그죠? 40번 또 있어요. 제가 수업 초반에 얘기했죠. 40번 또 있어요. 근데 40번이 안 나와요. 왜? 조건에 맞는 게 없으니까. 자, 이걸 우리가 어제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게시글에 댓글이 달려요. 게시글에 댓글이 조인되고 있죠. 근데 댓글이 없는 글이 안 보이게 되는 경우예요. 지금 이 경우가 지금 현재 이게 게시글이고 이게 댓글이라고 쳐보면 지금 현재 게시글에 댓글이 안 달려 있는 경우에 화면에 안 보이죠. 근데 그런 게시판은 없죠. 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쓰냐? left outer, right outer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자, left를 기준으로 right가 없는 건가요? left가 없는 건가요? 그죠. right가 없는 거죠. left 기준으로 right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right join이라고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더 명시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아우터를 같이 써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오퍼레이션 부서가 포함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사원 한 명을 넣어서 부서가 없이 한번 해볼게요. 사원 한 명을 넣어서 부서가 없는 친구를 레프트 조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사원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insert int. 자, 지금 현재 이것도 DML이죠? int emp values. 자, 근데 우리가 넣어진 순서가 잘 모른다. 그럼 앞에다가 필드를 쓰는 게 좋겠죠? 소괄호하고 엔터. 아이, 그냥 이렇게 하자. 소괄호 열고 닫고 여기다가 쓰면 밑에 이렇게 제한이 떠요. 자, emp no, iname job, mgr, hire date, sell, commission, dpt no네요. 이렇게 밸런스 띄우고. 자, emp노는 우리가 등록하는 거니까 좀 눈에 띄게 네 자리래요. 그죠? 네 자리. 1111 이렇게 하죠. 자, 이 네임은 지금 이 네임이 길이가 10자리예요. 10자리. 그래서 이제 한글인 경우에는 4개만 넣어도 12개이기 때문에 3자리만 써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요게 EOCKR이면 5자리까지도 넣을 수 있고 뭐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겠네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이름 써도 되고 전 제 이름 쓸게요. 최경민. 잡은 디벨로퍼. 잡의 길이가 맞으려나? 잡은 9자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딱 맞네. 자, 그 다음에 상사. 상사를 비워놓을까? 자, 상사 비워놓고. 자, 입사일 하고 싶은데, 자, 이번에 내가 입사일을 형식을 잘 맞추면 좋죠. 내가 이렇게 2026년 1월 1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 형식이 연월 1일 있다 그러면 to date라는 걸로 쓰면 될 것 같고요. 한글로 들어와 있다 그러면. 자, 급여도 좀 많이 받지 뭐. 자, 6천 받고, 커미션은 없이 받고. 그다음 이제 부서를 없게 하고 싶어서 null 이렇게 할게요. 너무 기니까 이렇게 좀 줄여서 한 칸 띄울까 그냥? 이렇게 한 칸 띄우자. 자, 그리고 나서 집어넣어 볼게요. 들어갔네요. 자, 두 번은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지금 1111이 있으니까 자,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만. 자, 커밋도 하시고.
자, 여기 노란 줄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뭔가 형식이 잘못됐거나 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간 거겠죠? 커밋 하시고. 자, 위에 코드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위에 코드 다시 실행. 그러면 지금 경민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없죠, 그쵸? 자, 이때 자, 부서가 없는데 자, 왼쪽 기준으로 오른쪽 기준으로 부서가 없는데 자, 지금 왼쪽에 데이터가 없죠? 자, 경민이 없어요. 이것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left outer jo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left outer join 실행해보면 짠! 경민이 뜨죠. 자, 나는 둘 다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민도 보고 싶고 그 다음에 40번 부서도 보고 싶어요. 이때는 full outer join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left outer join이다. full outer join. 이렇게 둘 다 나오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레프트 조인을 제일 많이 씁니다. 레프트 기준으로 오른쪽이 없을 때 레프트 조인 많이 쓰고 뭐 라이트 조인도 쓰고 프로그트 조인도 쓰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라우터는 없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대부분 레프트로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배운 조인까지 쭈르르륵 해봤고요. 자, 복습하는데 시간 많이 썼죠. 상관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래서 조금 빨리 쉬었다가 와가지고 25분에 올게요. 와가지고 서브 쿼리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